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무선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 쪽은 휴대폰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고, 유선 쪽은 인터넷 관련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 비중 같은 경우 무선통신사업이 74%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일단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장기 투자 기업으로서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의 메리트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기업이 커지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고 초장기 투자를 하냐? 배당 때문이죠. 배당 하나고, 나머지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그냥 덤으로 좀 챙긴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좀 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이제 추세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정부의 이런 통신업 규제가 좀 심했죠.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고,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63,000원 대비해서 일단은 뭐 한 4만원대까지 좀 떨어졌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을 향후 기대해봐도 될지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또 주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연일 이제 사주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이끌어내고 있고, 자, 이어서 동사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방으로 베팅하는 이런 세력들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좀 높은 구간도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한 자릿수, 그리고 거의 뭐 한 3% 미만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비중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대차 잔고도 많이 줄었죠. 자, 거의 430만 대에서 자, 지금 380만 대까지 좀 줄었고, 자, 차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죠.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고, 6월 달에 좀 크게 내렸었네요. 최근에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뭐 공매도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6조, 17조, 16조, 16조, 17조, 17조. 그러니까 16조에서 17조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좀 과거에 횡보하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적이 막 크게 뛰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자, 1조 2천, 1조 1000, 1조 2000, 거의 뭐 횡보세죠. 뭐 1조 3000 좀 올라갑니다. 1조 6000, 1조 7000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일단 상승폭에서는 작년이 조금 더 컸고 올해도 조금 올라갑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은 일단 좀 들쭉날쭉해요. 뭐 3조에서 뭐 8천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또 눌리고, 올해 좀 개선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이 되겠고, 작년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지만 과거에 오히려 더 높았던 때가 많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89, 98, 96, 150, 157, 148. 이제 과거 대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이제 한 80, 90 요 정도에서 지금 100 중반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부채 부담이 약간 정도는 생겼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ROE 보시면요, 15, 이때 괜찮았죠. 그리고 4, 6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두 자릿수 13, 그리고 작년에 좀 떨어져서 8 정도, 그리고 올해는 9.4. 자, 어쨌든 뭐 올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두 자릿수를 다시 좀 진입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전년 대비 개선은 되고 있고, EPS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기순이익과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들쭉날쭉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배당이죠. 배당 올해 3,41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일단 예측은 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7.24%의 굉장히 고배당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7%였는데 지금 현재 종가 기준은 7.24%, 조금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배당은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래도 6%대는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배당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9.46배, PBR은 0.8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일단은 좀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싼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올해 2분기 매출액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0.4% 올랐고 영업이익은 0.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 본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도 어쨌든 조금 올랐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일단 기존 추정치와 시장 전망치 이제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을 했고, 자, 그 배경은 이제 아무래도 5G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가입자 모집 경쟁 등으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요, 일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왜 다시 한번 또 SK텔레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됐냐면 바로 AI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이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AI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I와 이 도심 항공 교통 분야에서 요금제 출시 등 이 로드맵을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진정한 AI 관련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는 지난 13일 미국 AI 개발 업체인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무적,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맺었고요. 이에 동사는 대형 언어 모델을 강화를 하면서 통신사용 AI 모델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이치텔레콤 그리고 싱텔과 AI 글로벌 동맹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SK텔레콤이 통신 AI 분야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AI 스피커 누구를 통해서 AI 이제 국내 대중화를 좀 이끌었고요. 최근엔 에이닷 좀 유명하죠. 에이닷을 통해서 AI 서비스 진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결정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능가하는 통신사 휴대폰용 AI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미 수준급 음성인식 기술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 축적 및 딥러닝 기술만 발전시킨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반기 실적 결과를 고려해 보면 이제 국내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올해 유의미한 이익 성장을 기록할 전망에 있습니다. 자, 자회사 SK 브로드밴드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내년 대규모 배당금 유입과 IPO 추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까지 통신업 규제 상황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제반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반영은 다 됐고 이제 올라갈 일만 좀 남지 않았나, 이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 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메리트 있는 가격대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지속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신규 진입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유자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 자, 일단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중기적인 목표가 55,000원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 장기 투자 혹은 초장기로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고배당주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을 텐데, 일단 55,000원 제가 드리는 거는 일단 중기적으로 좀 빨리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난 조만간 좀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5,000원까지 보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고, 자, 장기 초장기에서는 제가 목표 주가 설정은 좀 큰 의미 없다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그 사이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매달 바뀌는 게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큰 설정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자,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55,000원까지 보고 나오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자, 홀딩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55,000원 밑으로 평단 빼주셔야 돼요. 혹시 위에 계신다면. 그래서
55,000원 밑으로 평단 관리해 주시고 향후에 주가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연말까지 봤을 때는 55,000원은 그래도 좀 도달 가능한 범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충분히 좋은 구간이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배당 메리트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